올해는 한호 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호주 선교사들의 헌신을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호주 선교사들의 주 사역지였던 경남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윤 목사와 대표본부장 김성권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남 또 부산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호주 선교사들이 귀한 헌신을 했는데요. 이제 경남 선교가 130주년이 됐습니다. 네. 어떤 선교적 의미를 가지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30년 전에 호주 선교사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청년이 예. 경남 땅 부산에 첫 발을 내디딘 지가 130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부산과 경남 복음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호주 장로교회에서 129명의 선교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선교사를 보낸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가 배출한 신앙의 아주 큰 별이 있죠. 예. 우리 주기철 목사님, 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네. 이분들이 경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호주 선교사들의 하나의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경남 선교와 경남 지방과 부산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호주 선교사들의 그 헌신적인 희생과 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호주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굉장히 또 일익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예. 통영에 가면은 누비 이불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이 누비 이불을 수놓는 것을 보고 호주 선교사님들이 그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수놓은 누비 이불을 가지고 호주에 가서 팔아가지고 또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그들 생업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존 브라운 목사님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이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조찬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손수 호주에서 염소를 실어다가 한국에 또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또 신학생들에게 팔아가지고 그 신학생들 학비를 대었다는 거죠. 예. 이처럼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또 복음화를 하고 그 산업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이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그 당시에 조선 땅 이 조선에 양반 천민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계급을 타파하는 일에 또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이 바로 호주 선교사님이라고 네. 그런 거죠. 예. 네. 앞서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통해서 경남 복음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130년 전 1889년 10월 2일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 부산 땅, 경남 땅, 그 당시에는 부산도 경남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언어 공부를 하고 5개월 만에 한국어를 습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적합한 선교 지역을 찾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원으로 내려오고 공주 거쳐서 하동, 사천, 함안 그리고 김해를 거쳐서 부산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부산 땅에 도착한 때가 그때 4월 4일입니다. 그런데 20여일 동안 500km 이상을 도보로 여행을 하면서 무리를 한 까닭에 풍토병이 걸린 거죠. 폐렴과 전염두에. 그래서 그 이튿날 4월 5일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 죽음을 접한 호주 장로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졌던 거죠. 야, 조선 땅을 선교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멈춰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라라는 그런 부름이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낸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129명 선교사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이 경남 땅이 부산 경남 땅이 이 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김성곤 목사님. 예, 이제 곧 그 본격적인 경남 선교 기념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 아주 그 호주에서 귀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은혜의 증인들은 조금 전 말씀하신 변조은 선교사님, 존 브라운 목사님이 네. 예, 지으신 책인데요. 여기 126분 선교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고 네. 또 부부 사이에 사별을 하고 또 자녀들이 죽어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네. 우리에게 정말 무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네. 또 질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며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0년 제1차 33분의 선교사 후손을 초청했고 네. 이번에 제2차로 27분의 선교사와 후손을 초청합니다. 예. 여기에는 항공료 체제비를 우리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경남의 많은 교회들이 힘을 써서 함께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양한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현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몇 가지 행사가 준비되는데요. 10월 4일에서 10월 9일까지 5박 6일간 10월 4일 이제 우리 경남에 오시는 날은 오후 5시에 출판 감사 예배 2권의 책 출판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녁 7시 30분 창신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초대 선교사 데이빗 선교사의 따라오다 쓰러지다 피어나다 이 주제로 창작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선교지였던 진주 통영 거제를 방문하시고 이제 행사의 하이라이트 10월 6일 경남 선교의 날 오전에는 문창교회, 안곡교회, 감정교회 세 교회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3시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2019 경남 선교의 날 감사 예배를 경남 120주년 기념관 선교 10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 드리고 또 부산 일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설립하신 매혜란 매혜영 자매 선교사 묘비 제막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월요일 조기시 목사 기념관, 손양목사 기념관, 장호청을 방문하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 목사님. 네. 예, 그 오래전부터 경남 선교의 날, 그 날을 지정해서 화합회장을 좀 만들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네. 그 130주년 경남 선교의 날을 비롯해서 이 네. 기념 사업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대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남 선교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예. 여기에는 도서 출판을 하는데 순교 선교사 8인 이분들의 행적을 샅샅이 보고 또 연구하고 해서 펼쳐냈고요. 그다음에 호주 선교사 열전 2권 중에 먼저 한 권을 출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뮤지컬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그리고 10월 6일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 선교의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경남 지역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거기 그곳에는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입니다. 예. 그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호주 선교사 그 가족들 28명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감사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서 선물도 증정을 하고 또 묘비 제막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또 이런 행사들을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11월 5일에는 경남 선교 13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경남 복음화와 또 민족 복음화 그리고 한국 복음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회고하면서 전망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여러 기념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할 텐데요. 네. 이번 기념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바라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호주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눈물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고 네. 그 다음으로는 경남과 부산 지역의 모든 교회가 지역 복음화와 또 민족 복음화 이루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호주 선교사들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또 곰곰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여러 전략들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이 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경남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의 신앙을 정리하면 첫째 순수한 신앙,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전도의 열정입니다. 세 번째 연합정신입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으신 주기철 목사님, 선영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2009년에는 순직 선교사 8인 묘원을 조성하고 2010년에는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을 또 개관하고 2015년 주기철 목사 기념관, 손양 목사 기념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그리고 창원 땅은 이 120주년 기념관, 주기철 목사 기념관, 손양 목사 기념관 이어지는 하나의 선교 벨트, 순례 코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은 우리 경남은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한국교회의 보루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대한민국의 보루였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땅입니다. 이제 새로운 부흥은 우리 경남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경남이 영적 발원지, 진원지가 되어서 영적 지형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서 이 땅에 진정한 복음화 또 성쇼가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씩 해주실 텐데요. 두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지금은 무엇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몸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의 죄,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이민족 끌어안고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 목사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호주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저희들의 신앙 모습을 보니까 너무 허약해져 있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고 또 주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이 너무도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정신, 열정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세계 선교까지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 그리고 대표 본부장 김성권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